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비평 미시입니다.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선거기간 언론보도를 감시하는 4.15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문 부문에서는 6개 종합 일간지에 실린 선거보도 기사를 중점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좋은 언론, 좋은 선거, 좋은 정치 만드는 총가면 활동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3월 4주차 신문 약적 분석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분석 기간은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일단 전체 신문 보도 중 15%가 선거 관련 보도였고요. 지역 언급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총선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언론들이 주목한 대표적인 경합 지역은 서울 종로, 광진, 동작을과 수성, 부산진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경북은 코로나와 선거를 연관시키는 보도들로 인해서 보도량이 잠깐 늘었다가 점점 감소하던 추세고요. 보도 비중이 신천지 집단 감염 발병 이전으로 돌아간 가운데 경기권을 중심으로 보도량이 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유익한 보도에 비해 유해한 보도가 많았는데요. 임명치 전 인용 보도는 여전히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따옴표 제목을 쓴 경우도 많았는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상대를 비방하는 후보자의 말을 그대로 따와 제목에 쓰는 사례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더 심했는데요. 나쁜 보도 후보에는 빠졌지만 본선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드리자면 동아일보의 4월 3일 보도에서 오세훈 후보 마음은 대권 콩밭, 고민정 홀로 못 사는 아기 캥거루 등의 발언이 그대로 제목으로 쓰였고요. 4일자에도 태국민 급진 통일 주장 위험, 김성건 시대 차고적 흑색선전 등의 발언이 그대로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있으면 언론이라도 이제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런 인식은 기자들에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어제 발표된 4월 1주차 나쁜 보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나쁜 보도로 3개가 꼽혔는데요. 사실 큰 틀로 보면 지난주와 나쁜 보도가 거의 겹칩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맨날 똑같은 짓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부 신문 칼럼 필진들의 어설픈 예언 칼럼들이 꼽혔는데요. 일단 저는 돗자리 저널리즘이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정재 칼럼니스트가 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신데 대부분의 내용은 미디어 탈곡께서 이미 다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4월 2일자 칼럼에서 4.15 총선 후 모습은 대충 짐작이 간다더니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상의 대상이 될 것이며 몰락한 경제, 사라진 일자리를 나랏빛으로 떠받치는 일도 계속될 것이고 입맛대로 다 했던 정권의 폭주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건 현실 인식의 차이라고 넘어간다고 쳐도 코로나21 재앙이 다시 닥쳐도 중국발 입국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도심을 활보할 것이고 몰려든 중국인 환자를 한국인이 병수발할 것이라니 인종차별로 과학하십니까? 또 칼럼에서 한국은 잘한 게 없다며 방역 선진국으로 싱가포르,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을 들었는데요. 중앙일보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일보가 2월 7일 일본의 크루즈선 봉쇄 조치를 본받아야 한다고 사설을 썼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죠. 이 칼럼이 게재된 4월 2일과 비교해서 인도네시아 확진자는 1,800명에서 2,011명까지 증가했고 사망자는 한국보다 많은 221명입니다. 필리핀도 확진자가 2,600명에서 3,800명까지 그 사이에 증가했고요. 베트남도 어제 코로나19 발생 우려로 4월 8일 수도 하노이 일부를 봉쇄했습니다. 조중동이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에 문 대통령이 코로나 종식된다고 했는데 감염이 느렸다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죠. 방향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감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퍼질지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더러 아무도 모릅니다. 이 코너의 단골손님인 김순덕 대기자도 2일 칼럼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해 독재할 것이라면서 이원이 국가 비상사태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소한 동아일보에서 이런 칼럼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끔찍하네요. 조선일보가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7번 후보로 나온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반미주의자라면서 딸이 미국 유학을 갔다는 이유로 내로남불이라고 보도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무슨 반미주의자가 미국 하원 의원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미국의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데 일생을 바칩니까? 그리고 설령 미국의 일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자녀를 미국 유학 보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난주 최강욱 후보 렉서스 보도에 이어서 눈뜨고 못 봐줄 수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난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보도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에도 조선일보는 비슷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것은 이번엔 응답률인데요. 요즘은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개하는 응답률은 미국 여론조사협회 기준에 따르면 훨씬 낮다는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높은 매우 적극적인 정당 지지층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라면서 여기다가 조선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현재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많게는 6%포인트 정도 좁혀질 수 있다는 허명의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발언과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극단에 있는 계층이 과도하게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계층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는 한규석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진단도 덧붙여놨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의미 없는 논증일 가능성이 큰데요. 3년 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서는 응답률 30% 미만 여론조사는 공표하지도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네이버와 제휴하고 있는 서울대 팩트체크팀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팀은 미국 여론조사협회에서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항목에 응답률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따라서 응답률이 30% 이상의 경우에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애초에 여론조사 응답률을 공개하는 것이 여론조사 품질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지도 않고 이거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대 팩트체크팀이 이용한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여론조사 문제점과 대책은 이라는 글에서 응답률이 낮을 경우의 문제는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과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학계의 결론은 현재 응답률은 체계적인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라면서 우리 여론조사의 문제는 낮은 응답률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면서 응답률만을 문제 삼게 되면 제 아무리 응답률을 높이더라도 조사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를 꺼려서 오류가 있다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할 일이지 왜 조작 프레임을 계속 거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아마 그것이 따먹지 못할 신포도이기 때문이겠죠. 다음에 이거는 번외로 좀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이번 4.15 총선은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집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대상은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인데요. 물론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총선과 재보궐선거를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있고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번 주에도 보궐선거를 조금이나마 언급한 보도는 경향신문의 보도 2건뿐이었습니다. 지방 소식을 다루는 별지까지 확대해도 6개 종합일간지에서 4건에 불과합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조차도 선거 기본 정보가 아닌 출마 후보의 논란을 다룬 보도들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의 3월 30일자 보도에서는 성남시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된 미래통합당 후보가 뒤늦게 피선거권이 밝혀진 사실이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의 4월 3일자 보도에서는 경북 구미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소개해주는 일을 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후보 자격이 박탈당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별지 섹션에 있는 두 보도는 모두 천안시장의 재보궐선거를 다룬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모두 8곳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등 다른 주요 현안이 있고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언론은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미디어 비평으로 찾아뵙겠습니다.